그래서 하얼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얼빈 연출은 내부자들, 마야광, 간첩,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하셨던 우민호 감독님이 연출을 맡았고요. 제작비가 300억, 보통 한국 대작들 영화가 평균적으로 150억이라고 하는데 그의 2배가 되는 300억짜리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감상평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줄거리를 늘 소개했는데 오늘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당연히 영화 마지막에 이토 히로부미 죽습니다. 아 뭐야, 영화 메인 빌런 죽어? 아 스포 당했네. 나 이 영화 보려고 중학교 안 나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편집할 때 스포주의를 넣는데 오늘 영화에도 넣어야 되나? 근데 영화 속 뭐 배신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강스포주의, 영화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이야기합니다. 우선 좋았던 점, 제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쇼츠에서 현빈 인터뷰를 봤는데 이번 하얼빈에서 사용한 카메라가 엄청 비싼, 거의 할리우드에서도 탑급 영상미를 자랑하는 영화들이 사용하는 진짜 비싼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알아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몰랐어도 객관적으로 영화의 때깔이 말도 안 되게 좋더라고요. 그 영화의 딱 첫 장면이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 안중근 의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 시작부터 영화가 저한테 싸대기 때리면서 자 집중! 하는 느낌이었어요. 새파랗게 얼어붙은 두만강 위로 안중근 의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을 때마다 쩌적쩌적 얼음 갈라지는 소리, 귀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눈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진짜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너무 압도적이었다. 이후에 만주 사막을 독립군들이 말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에서도 와 진짜 순간 내가 하얼빈이 아니라 마치 듄을 보고 있는 느낌? 그 장면, 그 순간만큼은 듄이랑 1대1로 맞짱 까도 전혀 안 밀리는 영상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만주 사막에서 노을빛으로 물든 하늘과 지평선을 배경으로 말을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장면은 진짜 너무 황홀했다. 그리고 유독 이번 영화에서 이런 대자연, 앞서 말한 뭐 얼어붙은 두만강도 그렇고 뭐 설산에서 말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도 그렇고 광활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쓸쓸하게 걸어가는 캐릭터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진짜 비싼 카메라로 이번 영화 찍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대자연 앞에선 독립군들도 그냥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위대한 영웅 이전에 우리들과 똑같이 그저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이런 자연 풍경을 통해 말해주는 것 같아서 웅장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씁쓸하고 먹먹해졌다. 그리고 그냥 일반 장면들, 인물들이 대화하는 일상적인 장면들에서도 감독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조명을 엄청 잘 쓴 것 같다? 시대 배경상 이때는 이런 중절모나 약간 빵모자라고 해야 되나? 팔각모, 이런 모자들이 한참 유행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항상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감독이 되게 조명을 미세하게 잘 사용해서 배우들의 눈이 모자의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게 연출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순간 우리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마스크 끼면 다 잘생기고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어도 본인 취향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아예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버리면 본인 취향에 맞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으로 상상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 낀 모습이 더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뭐 핸드폰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울샷을 이렇게 찍으면 더 잘생기고 이뻐 보이죠. 여튼 그래서 영화도 마찬가지로 조명과 모자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배우들의 눈을 계속 가리고 있다 보니 배우들의 표정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게 되니까 비장한 캐릭터는 더 비장하게 보이고 반대로 이제 밀정이 돼서 초조한 캐릭터는 더 초조해 보이는, 이 인물들의 표정이 안 보여서 저는 오히려 캐릭터들의 감정이 더 극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목에 차가운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문자 그대로 진짜로 차가운 배경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눈은 항상 차분하게 다 뒤덮여 있고 초반 설산에서의 전투, 뭐 얼어붙은 두만강, 독립군 기지도 허름한 나무 판자로 되어 있어서 막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딱딱한 벽돌로 이루어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차가운 길거리 등등, 이런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이 진짜 보고만 있어도 너무 추워서 서늘해져요. 근데 저는 이게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슈퍼히어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덕질하는 우소리 채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슈퍼히어로 장르 광팬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뭐 초능력 아니면 뭐 아이언맨 수트나 배트맨 가제트처럼 재밌는 소재지만 이 영화 볼 때 제 눈물 버튼, 제 감정 방아쇠가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희생. 그래서 뭐 스파이더맨이 기차 위에서 시민들을 살리겠다고 목숨 바치는 장면이나 배트맨이 고담시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장면, 뭐 아이언맨의 마지막 핑거스냅 이런 희생하는 장면을 보면 그냥 눈물 바로 그냥 눈물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어려운 행위가 바로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근데 이번 영화가 이 슈퍼히어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거룩한 독립투사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잖아요.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가 희생, 그냥 영화 자체가 제 눈물 버튼인 거예요. 여기에 한국인이라면 솔직히 독립운동, 이 독립군들을 보면 뜨거움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눈물 버튼인 희생이란 키워드에 독립군이라는 뜨거움이 합쳐지니까 영화 보는 내내 진짜로 심장이 막 팔팔 끓어오르는 거예요. 다른 영화에서 전투씬이 나오면 그냥 평범하게 볼 것도 독립군이 벌이는 전투씬이다 보니까 몰입도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특히 진짜 그 초반부 설산에서 벌이는 전투씬,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 그냥 영화 속 독립군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게 고귀하고 숭고하게 느껴져서 막 눈물이 차오르고 그 막 혼이 나가서 허공에 칼질하는 그 독립군의 모습, 만약에 그게 다른 나라 영화였다면 솔직히 별 생각 없이 봤을 것 같은데 독립군이다 보니까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아련해요. 그리고 반대로 빡치는 것도 2배로 빡침. 그 일본군이 독립군 머리를 칼로 썰어서 몸에서 분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개빡침. 아니 미친놈이 그냥 죽이면 되지 왜 머리를 떼버리냐고. 진짜 그거 보는데 이제 쌍욕 튀어나올 뻔했거든요. 비슷하게 그 영화 속 김상현이 일본인 장군에게 독가스로 고문당하는 장면, 제가 방송이라 욕은 안 하겠지만 진짜 그 장면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개빡침. 진짜 그 일본군 빡빡머리 시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빡치더라고요. 여튼간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투사들의 이야기가 주제다 보니까 보면서 이 뭉클함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물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울었어요. 한 3번인가? 4번 울었나? 막 펑펑 오열하는 건 아니고 그냥 뜨거운 감정이 차올라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이렇게 또르륵 흐르는? 근데 그건 있어요. 영화의 만듦새와 별개로 제가 원래 좀 잘 울어요. 그냥 자기 전에 유튜브 쇼츠 이렇게 넘기다가 슬픈 거 나오면 눈물 흘리고 다음 쇼츠에서 웃긴 거 나오면 바로 또 웃는 그냥 MBTI 극 F인 인간입니다. 뭐 여튼간 그래서 뭐가 됐든 영화 보는 내내 독립군들을 보면서 심장이 계속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보기만 해도 서늘하고 추운 차가운 색감으로 뒤덮인 이 영화가 내 뜨거운 가슴을 계속 식혀줘서 그 덕분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뭔가 막 뜨거워서 막 뭐가 차오르려고 하면 이 영화 속 찬바람이 나를 한번 식혀주고 저를 이렇게 컴다운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 속 화면뿐만 아니라 영화의 전체적인 톤도 차갑거든요. 배우들의 대사, 뭐 연기, 영화의 음악 그 모든 게 다 절제되어 있고 건조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일본군도 차가워요. 아까 뭐 말했던 것처럼 뭐 전투 때 머리 자르고 독가스로 고문하고 이런 장면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다른 영화였다면 더 자극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이 일본군들의 악행을 묘사했을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최대한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억제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메인 빌런이라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도 어차피 우리가 그 이미 그자가 저지른 개 쓰레기 같은 악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굳이 막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이토 히로부미가 악랄한 인간인지 인간이라 부를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캐릭터인지 굳이 막 크게 설명하는 장면이 없어요. 심지어 뭐 이토 히로부미가 바둑 두다가 화내는 장면도 다른 영화였으면 와장창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바둑판 막 뒤엎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손으로 조용히 쓱 바둑판 쓸어버림. 그냥 영화의 모든 게 다 차갑고 삭막하게 절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호불호가 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호였거든요. 저는 영화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불호 쪽도 완전 이해는 가. 이게 왜냐면 영화가 되게 차갑고 건조하잖아요. 영상미적으로 차가운 건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데 이야기가 건조한 건 호불호가 갈릴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국 이야기가 촉촉하지 못하다, 쫀쫀하지 못하다, 쉽게 말해 그냥 노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노잼이라기보다는 영화가 너무
너무 불친절해서 노잼처럼 보인다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보면서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그리고 저도 이 부분만큼은 불호 쪽에 동감하는 게, 안중근이 초반에 일본 대장을 죽이지 않고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준 거, 이거 왜 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다른 독립군들도 이거 풀어줬다가 다시 군대 끌고 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안중근이 일본군 대장을 풀어준 바람에 많은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영화가 이 사건 때문에 안중근이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은 묘사하고 있는데 왜 이 행동을 벌였는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그 조사를 해보니까 1908년 6월 안중근 의사가 실제로 일본군 포로를 만국공법에 따라 석방했다가 결국 위치가 알려지면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대패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끄럽게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보니까 안중근 의사님이 일본군 포로를 석방하신 이유가 천주교의 박애주의 소산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안중근 의사를 보면 일본군 이들도 그냥 군인, 병사다, 일본군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피해자다, 이 명령을 시킨 윗대가리 일본 지도층이 문제다, 근본적인 뿌리를 없애야 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문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인물로 안중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너무 불친절하다? 거의 이창섭과 안중근이 말싸움하는 장면 있죠. 안중근이 이창섭에게 4천만 일본인을 다 죽일 셈이냐 라고 하니까 이창섭이 나는 대한독립만 이룰 수 있다면 난 다 죽일 거다 라고 하고, 안중근은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독립이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 말고는 안중근이 박애주의 소산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딱히 묘사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실제 역사를 몰랐던 제 잘못이 크긴 한데, 뭐가 됐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 한 캐릭터의 서사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안중근이 이런 박애주의 신념이 생겼는지, 왜 다른 독립군들과 다르게 이런 철학을 갖게 되었는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저는 방금 말한 그 부분을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뭐 스토리가 딱히 이해 안 간다거나 노잼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만주 사막 시퀀스에서 살짝 루즈해지는 감이 있긴 했는데, 이후에 이제 영화가 독립군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밀정을 색출하는 시퀀스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스토리적으로 다시 재밌어졌거든요. 일단은 이 김상현이 배신자일 거라고 예상을 좀 못했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약간 아니길 바랬어요. 일단은 생긴 게 안경 쓰고 범생이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싸울 때는 또 대쪽 같고, 이 우독슨한테 그 사람 좋은 미소로 따뜻하게, 그 맥주집에서 둘이 따뜻하게 막 도란도란 수다 떠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뜨뜻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밀정 들어다는 씬에서 제발 김상현만 아니어라, 차라리 우독슨이어라. 우독슨 이 박정민 배우 잘생겼잖아요. 보기만 해도 열등감 느껴짐. 그래서 차라리 너가 배신자 해라 이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김상현이 배신자였다는.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니까 당연히 미워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독가스로 고문하는 장면 있죠. 고통스러워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막 쿵쿵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그 일본 개 같은 그 자식이 모리 다스오 개가 스테이크 던져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완전 병주고 약주고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독가스 이후에 너무나도 달콤한 스테이크. 거기서 김상현이 결국 고기를 먹으면서 우는 장면. 죽음에 대한 공포, 고문이 주는 고통과 반대되는 너무나도 맛있는 스테이크 한 덩어리가 주는 달콤함에 결국 져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또 입으로는 고기를 씹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너무 싫어져서 결국 오해를 하는 그 연기는 진짜 연기력 진짜 미쳤다. 진짜로 조우진 배우님 연기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연기력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화는 잘 못 보겠어요.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좀 감정 소모가 크더라고요. 한 번 볼 때는 재밌게 보는 영화인데 또 정주행 하라고 하면 조금 꺼려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감정 소모가 커서. 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밀정 파트가 등장한 후부터는 영화 속 긴장감과 몰입감이 느껴져서 영화가 지루하다, 노잼이다는 딱히 모르겠고요. 단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몰입도 미쳤다, 스토리가 주는 흡입력 때문에 막 땀이 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재밌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본 사람과 저처럼 좀 재밌게 본 사람의 차이점이 조금 MBTI 광신론자처럼 보일 것 같긴 한데, NF인 사람과 ST인 사람들이
영화를 좀 서로 다르게 봤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MBTI 이야기인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 독립투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뜨거워지면서 영화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당연히 뭐 숭고한 희생이고 위대한 분들인 거 알지만 영화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몰입력을 전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의 사람과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영화가 서사적으로 좀 불친절해도 기본적으로 독립군이라는 이 소재 자체로 배경 지식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화 보는 내내 계속 뜨거웠던 상태라 몰입하고 영화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의도적으로 화면을 차갑고 이야기는 건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해요. 만약 다른 감독이었으면 이 감독님은 영상미는 참 좋은데 스토리적으로 내 스타일이 아니네 했을 텐데 이미 이 우민호 감독님이 전에 연출하셨던 내부자들에서 진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흡입력 높은 스토리를 보여줬던 분이어서 그 방법을 모르는 감독님은 아니라 생각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건조하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담백하게 풀어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 영화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영화 속 보면은 독립군들은 다 담배를 피고 있고 일본군들은 담배를 안 피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과대 해석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일시정지하고 대감기하면서 집에서 영화를 본 게 아니니까. 잘 찾아보면 일본군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간 저는 그 독립군들이 담배 피는 장면은 지겹도록 영화 내내 봤어도 일본군 그리고 뭐 이토 히로부미가 담배 피는 장면은 아예 못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랄까 약간 독립군들은 삶에 미련이 없어서 담배라는 해로운 물질이 내 몸을 해쳐도 어차피 오래 살 생각이 없는, 쉽게 말해 언제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서 독립군들이 담배 피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동시에 기본적으로 얼마나 다들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담배를 피는데 막 맛있게 여유 있어서 피는 게 아니라 정말 속이 좀 깝깝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죽은 동지들은 하늘에서 잘 살고 있을까? 담배를 피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비슷하게 안중근 의사가 술을 끊었다는 것도 음식과 술을 가져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지들이 죽었다는 죄책감도 있지만 뭐랄까 약간 더 이상은 일본군을 살렸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술을 끊었다는 걸 통해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대 배경, 다들 중절모에 양복을 입고 독립군뿐만 아니라 기차 속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저 시대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급지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저때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게 그냥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먹먹해짐.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실 별거 아닌 장면들도 기본적으로 독립군들이 실제로 행했던 일이고 그분들이 겪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몰입감 있고 아련하게 봐서인지 나도 모르게 영화를 보는 태도 자체가 너그럽게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화 보는데 계속 감정이입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MBTI NF 특 혼자 과몰입해서 망상함.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인공 현빈이 연기한 안중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배우들 연기가 기본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앞서 말한 김상현을 연기한 조우진 배우, 다시 말하지만 진짜 연기 미쳤었고 그 우덕순을 연기한 박정민 배우도 너무 안정적인 툴툴거리는 독립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독립군 캐릭터가 있어서 뭔가 독립군이 영웅 이전에 인간으로 다가와서 좋았고요. 공부인역의 그 전여빈 배우님도 너무 단단하게 연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공을 연기한 현빈의 연기는 조금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일단 호였던 점, 비주얼. 현빈이 너무 잘생겨서 안중근이 비주얼적으로 너무 멋있음. 예전에 영화 셜록 홈즈의 로다주, 파이트클럽의 브래드 피트, 아저씨의 원빈, 약간 이런 영화 볼 때 배우가 너무 잘생기고 비주얼적으로 너무 제 취향이어서 영화 내용이고 뭐고 그냥 캐릭터한테 푹 빠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만 남자들도 잘생긴 배우 보면 약간 뻑이 간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빈은 순수하게 외모가 너무 멋있었다. 이 덥수룩한 머리부터 중후한 수염, 검은색 코트까지 그냥 너무 내 취향. 아닙니다. 저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현빈의 연기는 기본적으로 좋긴 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인상 깊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현빈이 입 다물고 연기하는 장면에서는 연기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그 순수하게 표정으로 연기할 때 애초에 그 영화 속 안중근이 비중과는 별개로 대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아서 표정으로 연기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두만강을 건너는 장면, 기차에서 이제 밀정이 누굴지 탐색하는 장면, 그때마다 그 현빈의 표정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감정을 폭발시키는 연기, 영화 중반부에 자신의 실책으로 동료를 잃은 죄책감 때문에 막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연기가 나쁜 건 아닌데 뭔가 그 장면에서는 배우의 그 연기력으로 몸이 약간 휩싸이고 싶은, 막 연기력에 막 압도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 감상을 저는 받지는 못해서 살짝 아쉽다? 근데 연기 말고 그 안중근 자체의 서사도 좀 상대적으로 영화의 좋았던 점들과 비교했을 때 빈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마치 감독이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니까 굳이 자세히 묘사하거나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영웅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일 뿐인 안중근의 인간적인 면모와 고뇌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심도 깊게 표현된 것 같진 않아서 위인 안중근 의사, 숭고한 영웅 안중근 의사,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인간 안중근의 이야기도 좀 알고 싶었고 또 인간 안중근에서 위인 안중근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시작부터 거의 완성형인 안중근, 이미 시작부터가 인간 안중근이 아니라 영웅, 위인 안중근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이 영화의 재미적인 측면에서 특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 까레야 우라 대한독립 만세, 이 장면에서는 연기도 좋았고 그리고 그냥 장면 자체도 좋았습니다. 너무 벅차올랐어요. 이 장면은 이게 우리는 영화 보기 전부터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카타르시스, 쾌감을 전달할지가 궁금했는데 우선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도 당연히 너무 통쾌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거 못지않게 일본군 모리 다스오가 안중근을 막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뒤에서 공부인이 찌른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 와, 그 장면 너무 속 시원하고 통쾌하고 도파민이 그냥 팡 터져버렸음. 참고로 저는 공부인이 이때 그 모리 다스오를 죽인 건 줄 알았어요. 쓰러뜨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제가 2배, 3배로 통쾌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까레야 우라를 열창하는 안중근의 모습, 그리고 재밌는 게 이때 그 카메라 구도가 안중근의 얼굴이 아니라 그 원경에서 위에서 아래를 수직으로 비추면서 마무리되잖아요. 카메라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고정된 채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화인 거 알지만 더 실화 같다? 마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영화 속 한 장면을 실제 타임머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에 진짜 더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음악과 영상미는 이제 당근 미쳤고요. 뭐 댓글들 중에 그 마지막 안중근의 그 이토 히로부미 척결 장면이 하이라이트 장면 치고는 좀 슴슴하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거는 그 장면 자체에 몰입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이미 음악과 함께 고조가 되기도 했고 마지막에 그 까레야 우라를 반복하는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페이드아웃 되는 장면이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엔딩 장면에서 김상현이 결국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일본군을 죽인 뒤 다시 독립군으로 합류하는 엔딩도 맨 마지막에 현빈이 나레이션으로 하는 말, 비록 지금 당장은 못 이뤄내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음 사람이 이어받고 또 다음 사람이 이어받으면 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그 현빈이 했던 말을 김상현이 다시 독립군으로 합류하는 걸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냥 김상현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입체적이고 매력적이어서 마지막에 나쁜 놈으로 끝나는 게 좀 씁쓸했는데 다시 독립군으로 돌아와서 다시 옳은 선택을 하는 것 보고 순수하게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여튼 그래서 별점을 매기면서 총평을 해보자면 제 별점은 4개입니다. 라고 방송할 때는 생각했는데 지금 편집을 하면서 내용을 좀 곱씹어 보니까 비록 영상미와 음악 그리고 영화의 차갑고 서늘한 분위기가 너무 제 취향인 것은 맞긴 한데 시간이 좀 흐르고 돌이켜보니 확실히 이야기나 인물들의 서사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별 4개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별점을 3개 반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근데 별점 3개 반짜리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재밌게라기보다는 제 취향을 저격했다는 말이 좀 더 맞는 표현 같네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낭만적인 길거리 속 외롭게 독립운동을 벌이는 독립군들을 보면서 느낀 아련함이 저에게 깊은 여운을 줬기 때문에 별 3개 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영화관에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미가 너무 좋아서.